두 번째, 상수항 말고 이번에 2차 항을 소거하면 됩니다. 그럼 2차 항은 언제 소거하냐? 이것도 100%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x, y 항이 없을 때 씁니다. 자, x, y 항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서 2차 항이 사라진다면 2차 항이 사라지면 얘는 뭐야? 1차식이 되는 거지. 결국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2차와 1차의 연립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도 똑같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면 어떤 식이 되냐? 3y 제곱 플러스 2x 5y는 4 하나랑 2y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y는 9 이렇게 식이 있다고 합시다. 이때 식을 보니까 x, y항이 없네, 그지? 그래서 x, y항이 없으니까 뭐 2차항을 소거한다, 일반적으로. 근데 만약에 2차항을 소거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상수항 소거해서 갖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요거 하려면 여기는 2 곱하고 여기는 3 곱하면 되겠네. 그럼 2 곱하면 6y 제곱에 4x 마이너스 10y는 8. 얘는 6y 제곱 15x 9y에 27 두 개를 빼면 19x 마이너스 19y는 마이너스 19 이렇게 되네. 그럼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나? 그럼 얘도 한 문자로 정리를 하면 x는 y 마이너스 1이죠. 얘를 대입을 하는데 또 어디에 대입하냐? 둘 중에 쉬워 보이는 거에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대입을 할게요. x 개수가 작으니까. 그럼 3y 제곱 플러스 2배의 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y는 4 이렇게 되죠. 그럼 얘 정리를 하면 3y 제곱 마이너스 3y 그러면 얘 3으로 나누면 2, 1 막풀인가? 이때 y는 마이너스 1과 2가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1일 때의 x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2일 때의 x값은 1 이렇게 두 쌍의 해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연립방정식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하는 것 중에 또 응용하는 게 하나 더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뭐 있냐? 세 번째, 대칭형 연립방정식이야. 대칭형 연립방정식. 자, 대칭형 연립방정식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식에서 분명히 얘네처럼 뭐 1차, 2차가 나오든 2차, 2차가 나오든 상관이 없는데 그 중에서 식을 봤더니 x랑 y가 있는데 여기에 자리를 서로 바꿨을 때도 식이 같아지는 방정식 형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앞에서 배운 거 그대로 이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배우는 이유가 이 대칭형을 이용하면 대칭형이라고 판단했을 때 이 방법을 이용하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x, y를 자리를 바꿨을 때 같아지는 식의 형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것들이 있냐? 얘 연립방정식을 봤을 때 예를 들어 x 플러스 y는 3, x, y는 뭐 2 이런 게 있다라고 합시다. 아, 물론 얘는 1차와 2차죠? 그래서 1차와 2차니까 대입하면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대입해도 되지만 얘 봤더니 자리를 바꿨을 때 식이 어떻게 돼? 똑같이 나오네. 그럼 똑같이 나오니까 활용을 해봅시다. 얘를 봤더니 요 대칭형 방정식에 하는 방법은 바꿔서 식이 똑같은 거는 이 x, y를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니까 당연히 얘는 근계간을 이용해서 식을 만들면 되겠지. 그래서 뭐 두 근의 합을 P라고 하고 두 근의 곱을 Q라고 한다면
얘를 어떤 2차 방정식인지 모르지만 그냥 t의 방정식이라고 할게.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얘는 두근의 합에 마이너스 달고 두근의 곱에 플러스해서 넣으면 되죠. 그럼 예식도 그대로 이용하면 두근의 합이 3이니까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겠지. 이때 이 1 인수분해하면 t 값은 얼마? 1 또는 2입니다. 근데 이 1 또는 2가 t에 대한 2차 방정식 해잖아, 그지? 근데 아까 2차 방정식 해가 뭐라 그랬어? x랑 y. 맞아? x랑 y니까 이걸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예해를 찾을 땐 이런 겁니다. x랑 y가 구분이 안 되니까 만약 x가 1일 때는 y는 무조건 2가 되고요. 그런데 반대로 x가 2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이때는 y가 1이다. 이렇게 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대칭형 방정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근의 조건입니다. 자, 근의 조건인데 어차피 우리가 근의 조건 알아보는 건 앞에 고차 방정식에서도 했겠지만 2차 방정식일 때만 가능하다 그랬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대입을 했었죠? 대입해서 2차를 만들었어. 그래서 2차, 2차든 1차, 1차든 대입을 해서 한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얘의 근의 조건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의 조건은 어차피 달라지는 게 없다. 그냥 한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 만들어서 근의 조건 확인하면 된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고요. 다섯 번째, 공통근을 가지는 방정식. 자, 공통근을 가지는 방정식인데 얘가 이번엔 다른 문자입니다. 식 연립이 아니라 다른 식이 두 개가 있다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 x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2는 0 이런 식이랑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두 개의 식이 있다라고 칩시다. 근데 얘가 공통근을 가진대. 그럼 당연히 여기서 나오는 x값 서로는 다른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 여기에 근이 알파랑 베타라면 여기에 근도 감마 델타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힌트 하나가 공통근, 공통인 해를 하나 갖는 거야. 그러니까 근 하나가 얘가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요것도 왜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나오는 거냐면 우리 연립방정식이라 하면 이 식과 이 식의 x, y들이 전부 다 공통돼야 되죠. 여기에 있는 이 x들이 같은 값을 나타내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어차피 근을 알면 어떻게? 대입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x는 다른 애지만 이 같은 근들을 넣는다면 얘가 알파 제곱의 k 알파 마이너스 2고 얘는 알파 제곱의 2알파 마이너스 k는 0이고 이때는 알파가 서로 어때? 무조건 같은 값을 갖겠죠. 그럼 얘가 무조건 같은 값이니까 얘는 2차의 연립방정식이네. 그럼 앞에서 배운 2차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